이렇듯이 줄리앙의 생활은 자질구레한 협상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런 협상의 성공 여부는 레날 부인이 보여주는 눈에 두드러지는 호의보다도 훨씬 더 줄리앙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본래 그러한 호의를 부인의 마음속에서 꿰뚫어 보는 것은 그의 마음 하나에 달려있는 일이었지만 세상에 태어난 뒤부터 줄리앙의 정신적인 상황은 베르에로 시장 댁에 들어온 후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곳에서도 마치 아버지의 제재소에 있을 때와 같이 그는 함께 생활하는 인간들을 마음속으로부터 경멸하고 또 그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었던 것이다. 군수이든 발르노시든 혹은 그들 외의 이집 친지들이든 간에 그러한 무리들이 눈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주고받는 말을 매일 듣고 있노라니 줄리앙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어떤 행위가 줄리앙에게 훌륭한 것으로 비칠 때 그 행위는 틀림없이 주위 사람들의 비난을 샀다.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은 언제나 다음과 같았다. 짐승 같은 것들 또는 얼마나 바보 같은 작자들인가. 그런데 얄궂은 것은 그처럼 오만스런 마음을 품고 있는 주제에 여러 사람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그가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태어난 후 그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눈 상대는 그 노 군의관 뿐이었지만 워낙 지식이 없는 군의관은 보나바르트의 이탈리아 원장과 외과의학 관계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소년의 용기는 가장 고통이 심한 외과 수술에 대해 자세히 듣는 것을 좋아했다. 줄리앙은 늘 생각했다. 나 같으면 눈썹 하나 찡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날 레날 부인이 비로소 아이들의 교육과 관계가 없는 일에 대해 줄리앙과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는 곧 외과 수술의 얘기를 시작했다. 부인은 새파랗게 질려서 그만두라고 부탁했다. 줄리앙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때문에 레날 부인과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단두 사람만이 있게 되면 그 순간 아주 묘한 침묵에 휩싸이고 마는 것이었다. 살롱에 있을 경우 줄리앙이 제 아무리 낮은 자세를 취할 망정 집을 방문한 모든 사람에 대해 자기의 지적 우월을 자랑하는 표정이 그의 눈 안에 서려 있는 것을 부인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 그와 단두 사람만이 있게 되면 상대방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대뜸 알 수 있었다. 부인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여자의 본능으로 그것이 절대로 연모의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노 군의관이 직접 체험한 상류사회의 체험담을 듣는 동안 줄리앙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여자와 단둘이 있을 때 얘기가 끊어지면 마치 그 침묵이 자기에게만 책임이 있는 듯이 굴욕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런 굴욕감은 마주 앉아 얘기할 때에는 100배 이상의 고통을 주었다. 그의 머릿속은 여자와 단둘이 있을 때 남자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엄청난 순전히 영웅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일단 동요해버리면 엉뚱한 일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마음은 구름 위를 날고 있는데도
굴욕적인 침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레날 부인이나 아이들과 오랫동안 산보를 하고 있노라면 그의 딱딱한 표정은 더 할 수 없는 비참한 고통으로 점점 더 험악해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이만저만 경멸하지 않았다. 불행히도 말을 꺼낼라 치면 그만 엉뚱하기 짝이 없는 우스꽝스러운 말을 해버리는 것이었다. 더욱 딱한 것은 그는 자신의 바보스러움을 의식했으며 더구나 그것을 과장하여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자기의 눈의 표정이었다. 그의 눈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그의 뜨거운 열정을 엿보게 해주는 것이었으므로 뛰어난 배우처럼 때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매혹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었다. 레날 부인은 줄리앙이 자기와 단둘이 있을 때 아주 멋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뜻밖의 일에 정신이 팔려 능숙한 공치사 같은 것을 짓거릴 마음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새롭고 재치 있는 견해를 가지고 와서 그녀의 티없는 마음에 점을 찍어 놓는 법이 없었으므로 그녀는 더 할 수 없는 감흥을 품고서 줄리앙의 번뜩이는 재치를 즐겼다. 나폴레옹 실각 후 무릇 우아한 느낌이 드는 지방의 풍속은 사정없이 추방돼 버렸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했다. 악랄한 무리들은 수도회에 의지를 했고 위선은 자유주의자들 간에도 예전에 볼 수 없을 만큼 만연했다. 세상은 점점 짙은 우울 속으로 잠겨갔고 독서와 농경 이외에는 아무런 즐거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레날 부인은 신앙심이 깊은 숙모의 마지막 재산을 상속할 신분이었고 16살 때 훌륭한 귀족과 결혼한 셈이지만 태어난 후 사랑다운 것을 경험한 일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것을 실제로 본 일도 없었다.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것은 그녀의 고해 신부인 사람 좋은 셀랑 사제쯤이었고 그것도 발르노 씨가 접근했을 때였다. 더구나 그때 사제는 연애다운 짓을 아주 추악한 형태로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말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난윤의 모습밖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러 눈에 띄어서 읽어본 극소수의 소설 속에 나오는 연애는 예외적인 것 또는 전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했다. 이러한 무지의 덕분으로 레날 부인은 다시 없는 행복감에 젖어 줄리앙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탓할 마음 같은 것은 털끝만큼도 품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